네, 이제 유럽 중세사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76쪽입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를로스 대제. 이 사람 되게 중요한 황제입니다. 대제니까. 왜냐?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지역의 영토를 다스렸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서유럽 문화권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는 라틴어 이름이고요. 여기 교과서에 보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는 샤르메르 대제, 그 다음에 독일어는 칼 대제라고 부릅니다. 카르 대제.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자기네 나라 황제라고 이제 우겨요. 어쨌든 그래서 역사사랑 오르는 유럽에서 카를로스 대제. 이 사람은 유럽 곳곳에 카를로스 대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유럽 연합 건물에 그의 이름을 딴 샤르마르 빌딩이 있다. 1950년부터 매년 유럽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샤르마르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지금 EU가 그쵸? 유럽 통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7쪽에 보면 서유럽의 봉건사회. 우리가 봉건사회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쵸? 배웠었죠. 땅을 나눠주고 충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주나라 때 실시되었죠. 이제 봉건제라 해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그 같은 건지, 그 유럽이랑 중국 그 주나라가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좀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은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그러니까 그 프랑크 소세지 아세요? 프랑크 소세지? 약간 네, 독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세지 축제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이죠.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 때 이제 전성기가 아까 카를로스 대제 때 전성기가 있고요. 그렇고 자 넘어가서 봉건제 이게 이제 봉건제 주나라 봉건제도 옆에 지도 그 그림에 보시면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봉토 수요가 있죠. 봉이 이제 그 땅을 주는 게 봉이라고 그럽니다. 토는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를 줬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충성과 군역, 그 군대 이거는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준 대상이 지금 차이점이 있는 걸 보입니다. 수도원장, 대주교, 기사, 제후가 있네, 제후. 제후 말고도 이런 다른 수도원장, 대주교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런 거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 봉건제는 주정관계라고 해요. 주정관계는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그 봉토는 장원 형태로 운영되었다. 장원은 이제 뭐냐면 넓은 땅을 장원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그 한 동네를 다 준 겁니다. 그냥 한 동네를 준 거. 뭐 서울로 따지면 뭐 어디 줘? 잠실을 줬다든지. 잠실이 다 그 왕으로부터 받은 땅이죠. 거기서 이제 제후가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까요? 뭐 그렇고 또 어디를 줄 수 있을까요? 뭐 청라 국제도시를 줄 수도 있겠고 또 뭐 어디에 줬을까요? 세종시를 줄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서양 봉건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세 장원의 모습. 이거 뭐 여러분 아서왕 얘기 아세요? 아서왕? 그거 보면 이제 옛날에 중세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죠. 성주에 성이 있고, 그렇죠? 마을이 있고, 뭐 방앗간 여기서 뭐 그 떡이 빵을 만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오, 너무 좋습니다. 아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1배속 또는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요. 78쪽인가요? 프랑크 왕국의 성립. 유럽 북부 지역의 목축과 수렵. 목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그 신석기 시대 때 그 가축을 이제 기르는 거죠. 목이 이제 목장이니까 가축 목장이죠. 수렵이라는 것은 사냥을 의미합니다. 게르만족이 기름진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했다.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겠죠. 4세기 말에 훈족의 압박이라는 것은 프라스죠. 프라스. 훈족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게르만족 땅에. 그래서 이들이 뭐 했다? 이동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르만족이 기름진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 두 번째는 훈족의 압박. 훈족은 이제 그 아시아에서 온 그 민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노마 제국의 나라를 세웠다. 서노마가 망했잖아요. 일찍 동로마보다. 그래서 그 주로 이 서노마 사람들이 게르만의 용병으로 이제 키웠습니다. 용병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이제 무기를 준 거잖아요. 게르만족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그 칼을 들고 이제 서노마 제국을 멸망시켰죠. 게르만족은요 등치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 등치가 축구 선수들도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도 되게 크고 어깨도 되게 넓고 힘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작아요. 피지컬이 상대적으로. 예,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고 옛날에는 그 피지컬로 좀 싸웠잖아요. 그 1대1로 싸우면. 그래서 게르만족이 되게 용맹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근데 서유럽에 세워진 게르만 왕국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아무래도 문명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갈리아 지방에 자리 잡은 프랑크 왕국이 어땠다? 오래 번성했다. 갈리아 지역은 지금 프랑스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지방. 그래서 오래 번성했고 이들은 왜 번성했냐? 바로 서노마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였다. 노마가 이제 크리스토교를 공인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313년에, 그쵸? 그리고 노마 교회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을 막았습니다. 8세기 초에는. 그리고 8세기 후반에 이제 카를로스 대제, 앞서 이제 살펴봤죠. 유럽 통합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이제 카를로스 대제 상이 있다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이 사람은 또 크리스토교를 전파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서노마 황제의 간을 받았어요. 즉 이 사람은 게르만족인데 노마 황제의 왕관이죠. 황제의 간이니까 황관이인데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즉 황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800년에.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그러니까 학문 이런 거 문화 같은 거 되게 중시했다는 거죠.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데는 그러니까 힘으로 통치하는 것은 아시리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금방 강압적인 통치니까 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학문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이제 오랫동안 조화롭고 협력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힘이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힘도 있지만 이로써 게르만 문화가 노마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이 세 가지 문화가 융합된 뭐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유럽 문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었죠. 한자, 율령, 유교, 불교. 그쵸? 이슬람 문화에는 문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천문학도 있었었고, 그리고 건축 양식도 있었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서유럽 문화권에는 게르만족이 이제 여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죠. 로마 문화,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 이 세 가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이렇게 세 개로 분야됐어요. 대제가 죽은 두. 이거 빨간색 하고 있지, 내가? 죄송합니다. 이걸로 제가 이렇게 수정할게요. 야, 지워져라. 나 안 눌렀구나. 자,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후 파란색으로 할게요.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뒤 섭중 동프랑크로 분열됐는데 이게 뭐냐? 이게 오늘날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그 사이에 스위스도 있고 사실 그렇겠죠. 이 나라 사이에. 카를로스 대제는 800년 크리스마스 때 받았어요. 12월 25일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크리스마스 미사가 열렸다. 이때 카를로스 대제는 이탈리아 교황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세력을 없애고 밑줄 쳐볼까요? 노란색으로 가장 정복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크리스토교 복음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소노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로마의 계승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로마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가 그 독이 대머리 독이에요, 여러분. 그 머리가 없어. 독수리 그 매 같은 새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독수리죠, 독수리. 그 상징하는 그 동물이. 그 얘기는 로마를 계승했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전 세계의 가장 그죠 일진이었잖아요. 그 뭐지 상남자의 나라 로마, 그죠? 하지만 상남자고 싸움은 잘하지만 어땠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인정해줬었죠.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동맹국을 인정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오래 갔잖아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그죠 그 가장 강한 왕국은 바로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게 또 독수리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또 러시아도 아마 그 독수리 문양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특히 독일도 이제 쌍두 독수리인가?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 뭐 이런 거 이제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계승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치면 어느 나라를 계승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가장 빛났던 시기. 아, 네, 모르겠어요. 각자 좀 다르죠. 그렇죠? 뭐 누구는 고구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고조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비잔티온 제국의 황제가 더 이상 크리스토교 세계의 유일한 황제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로마 교회와 프랑크 왕국의 협력 속에서 서유럽의 크리스토교 세계는 비잔티온 세계와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그래서 크리스토교가요 두 개로 나눠요. 이슬람교도 여러분 두 개로 나눠지죠. 그렇죠? 무함마드의 혈족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혈족의 계승 칼리프가 돼야 된다는 쪽은 그렇죠? 알리파죠. 알리파니까 아가 들어가니까 시아파. 그다음에 그 반대.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파예요? 순위파.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갈라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유럽은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토교로 가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다음에 동유럽은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는 것을 이제 바뀌어요. 네. 그 이제 뒤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봉건제. 봉건제는 우리가 중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좀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왜 나왔냐? 서유럽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분열되었었죠. 아까 나라가 세 개로 그렇죠?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네, 노르만족과 이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노르만족, 이슬람교의 이민족의 침입을 혼란했다. 이렇게 혼란했다. 이때 근데 중앙 카를로스 대제 같은 황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어 힘이 가진 사람들이 기사 계급으로 성장했다. 기사는 자기보다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삼고 주군은 이제 로드. 그러니까 뭐 나의 주군이시여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의 그 뭐지? 그러니까 상사죠. 나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지? 자기가 부하가 되겠다는 거고 대장이 주군이죠. 대장으로 섬기고 충성과 봉사를 맹세했다. 그 다음에 주군은 기사에게 땅을 주어 봉신으로 삼았다. 이런 주군과 봉신. 그러니까 주군은 봉신은 이제 부하고 주군은 자기보다 높은 지배자죠. 이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관계. 네, 이게 혈혈 관계가 아니에요. 중국은 혈혈 관계인데 여기는 요게 중요합니다. 서로 계약 관계입니다. 서로 의무를 지켜야 돼요. 서로 어느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요 계약은 깨질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 주나라가 아니지 주나라랑 약간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 계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한 명이 안 지키면 계약에 파토가 나요. 그래서 특히 계약을 질 때는 글로 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하는 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아무튼 여기 계약을 그러니까 서로 이걸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그러는데 서로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봉신, 그러니까 부하죠. 그 땅 받은 그 봉신, 이 봉이 아까 봉건자 할 때 봉이잖아요. 그 땅을 받을 봉자잖아요. 땅 받은 신하라는 뜻이죠. 봉신이 주군, 그 주군은 로드, 그러니까 군주죠. 자신의 주인이 되는 군주에게 받은 봉토는 그 토지 받을 봉이잖아요. 토지를 받은 것은 장원의 형태, 넓은 장인가? 아무튼 이게 넓은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을 정도를 준 겁니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봉신은 장원의 영주가 돼요. 그러니까 장원을 받은 이 봉신은 그 장원에서 짱이 됩니다. 그것을 영주라 그래요. 영주. 주군의 간섭을 안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땅을 줬으면 주군요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예요? 충성하고요. 그 세금 같은 거 있죠. 그 군대 의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만 주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부하의 땅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장원에 있는 영주는 짱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자기 땅이 얻었잖아. 그 의무만 지키면 돼. 그 밖에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장원은 당시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노르만족과 이슬람족이 침입이 있었으니까 각 지역에 이제 아비 규환이었겠죠. 이제 뭐 전쟁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야 돼요. 이 장원은. 그래서 장원의 특징이 자급자족입니다. 스스로 구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농촌 공동체. 그래서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다. 농노라는 것은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이 농노가 되게 중요해요. 이 중세 사회는 농노가 있었던 시대예요. 농노. 농노는 한마디로 농민 플러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적인 성격도 있고요. 노예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용료에 비롯한 각종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노예적인 성격이죠. 다만 결혼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그 다음에 재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적인 성격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농노라는 용어는 반은 농민이고 반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사, 세금, 요거 바치는 것은 노예적인 성격이다. 좀 가혹했다. 근데 결혼도 할 수 있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농민적인 성격이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노도 사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전쟁터인데 성 안에 살아야죠. 안전하게. 이처럼 서유럽에서는 주정관계와 장원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봉건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주정제 플러스 장원제 이게 봉건제다. 이 봉건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땅을 주고 충성을 받는 것이 주정관계잖아요. 근데 그 장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왕이 간섭하지 않죠. 그 주군이.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앙집권을 할 수가 없죠. 지방에는 장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원에 왕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 분권 정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정치가 분리돼서 권력을 하는 거죠. 분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지방자치제도 같은 거죠. 그렇죠? 지방자치제도 같은 게 바로 이 지방 분권적인 정치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천광역시장이 업무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게 이제 지방 분권이죠. 이 밑에 보면 이제 중세 장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영주는 이런 성에서입니다. 엄청 추워요. 볼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그래서 뭐 모닥불 그뭐 VP로 하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근데 어쨌든 영주가 여기서 제일 짱이고 영주는 그 주군으로부터 봉토를 받았어. 그쵸? 토지를 받아서 그게 장원이죠. 여기 보다시피 이게 다 장원입니다. 이 마을이. 여기의 주인이 바로 영주예요. 그렇고 영주는 기사 계급이죠. 그래서 주로 전투 훈련을 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 사회 때 창이나 칼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기사가 이제 중무장을 하잖아요. 기사 옷 있잖아요. 갑옷. 그게 무거울 때 한 30kg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kg면 책가방 무게 몇 개일까요, 도대체?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거 많이 먹어야 돼. 단백질 이거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뭐 춘경지가 있고, 그쵸? 여기 춘경지, 봄춘자입니다. 봄의 경지. 휴경지는 쉬는 거, 농사 안 하는데 추경지는 가을추죠, 그쵸? 그래서 이게 농사가 비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번은 농사를 쉬면서 이제 땅이 기름지게 만드는 거고 또 다를 때는 이제 봄에 농사 짓는 거, 가을에 농사 짓는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삼포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비료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 쌀 농사를 못 해요. 이쪽 지역은 그 비도 많이 안 오고요.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쌀이 많이 나는데 미리 나다 보니까 어때요? 쌀보다 생산량이 적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농노는 밑에 보니까 비료가 발달하지 않아 토지를 여기 써져 있죠. 춘경지, 추경지, 후경지를 나누어 번갈아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고. 그 다음에 방앗간 보이고 교회 보이고 농노는 3일 정도는 영주의 땅을 경작했다. 그럼 자기 땅은 나머지 요일날 그래서 못 씌웠습니다. 농노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 좀 비상하죠? 그리고 농노는 방앗간이나 대장간, 영주의 이게 영주의 시설물입니다. 상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영주의 그러니까 영주 거야. 영주 거니까 여기다가 세금 내고 상류 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그렇죠. 이런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앗간 가서 그 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일 농사했어도 뭐 그랬다는 거죠. 농노가 그래서 좀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 첫 번째 나온 인물이 샤르마르 대제가 나왔었죠. 그 카를로스 대제.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그쵸 여기 이제 오래 번성했는데 그때 전성기가 카를로스 대제고 이 사람이 카를로스 대제는 게르만족인데도 소노마 황제가 되었죠. 그쵸 크리스마스 날 났은 날.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에 그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됐죠. 그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가.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 게르만족이잖아요. 근데 게르만족이 이 서노마로 이동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첫 번째는 기름진 땅,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이동했고요. 두 번째는 훈족이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얘네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렇고 아마 기마병사가 있고요. 훈족들이. 게르만이 피지컬은 좋은데 말이랑 싸워서 말보다 피지컬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물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노마 문화라는 게 있어요. 서노마 문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화죠? 일단 게르만족의 문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로마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 문화 이런 게 있죠. 로마 문화는 실용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건축 양식이라든지 또 뭐가 발달했죠? 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달했었고, 게르만 문화는 뭐냐면 게르만 문화는 공동체 문화를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 미네라든지 평민회 이런 거 들어봤었죠.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는 집단적으로 뭔가 부족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뭐 함성을 지른다든지 그리고 부족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충성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봉건제가 중요했고 봉건제는 중국과 다르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장원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봉신, 땅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부른다? 영주라고 부릅니다. 영주. 장원의 그 일장을 영주라고 되었다. 근데 그 자기 땅 준 사람이 간섭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이에요? 아니면 지방분권이에요?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때 농사 지은 사람은 대부분 뭐다? 농노라고 하는데 농노의 특징이 있죠. 농노는 노예처럼 이사할 수 없고 세금 많이 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견원을 할 수 있었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봉건제라는 것은 A 플러스 B예요. A는 이제 주종관계. 아까 그 땅 주면 충성하는 관계 있죠. 주종관계고 장원제는 그 땅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영주잖아요. 영주와 그 다음에 세금 바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노. 그들의 관계를 장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관계와 장원제가 바로 봉건제의 바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